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이 2%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평균 가격이고요. 크게 오른 곳도 또 그다지 오르지 않은 곳들도 있을 겁니다. 전체 흐름과는 좀 동떨어지게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와 땅값의 관계 어떤 걸까요? 땅값이 오르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경제 톱 이슈는 생생경제에서 이번 주 다루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 이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의 유명한 사장이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죠. 이것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관련 이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즐거운 추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가 항공 문제, 숙박 예약의 부당한 위약금이라든지 취소, 심지어는 사기까지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전문가 연결해서 휴가철 주의해야 할 피해 유형 알아보고 또 정부가 어떤 대책이나 제도를 좀 갖춰야 할지도 점검해봅니다. 금요일 경제의 소리, 아쉽게도 이혜선 캐스터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코너는 계속 이어집니다. 대형마트의 야간 쇼핑의 풍경들 전해드립니다.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물가보다 땅값이 오른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땅값 상승에 대한 의미 또 환경들 좀 점검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땅값이 금값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11년 만에 높은 수준입니다. 지가 상승률도 9년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 또 새로운 부동산 사업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거래량이 많고 그만큼 배경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지표와 비교해 봤을 때 땅값의 상승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좀 그런 관련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린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땅값이 물가보다 비싸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9년 만에 지가 상승률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좀 높은지도 궁금하고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올해 들어와서 경기가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죠. 네. 정부의 그 성장 예측치도 지금 상향 조정할 정도로 상당히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 호재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아, 네. 강원도의 고속도로 개발이라든가 이제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네네. 이런 이제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주택 가격이 지난 한 4, 5년간 계속 올랐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땅값이 오르는 이른바 집값 다음에 땅값이 후행적으로 오르는 현상. 아, 네. 재테크가 이제는 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땅까지도 이제 파고드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오면서 땅값이 오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보게 된다면 올해 특히 이제 그 비사업용 토지의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시작되죠. 특별공제가 이제 실시되는데요. 네네. 10년간 그 보유한 대규모 비사업용 그 토지에 대해서 네. 양도소유 세율을 올해 한 14.3% 인하할 계획입니다. 예, 52%에서 38%로 확 줄었더라고요. 예, 줄게 되면서 거래가 또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네. 오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떤 통상적인 가격 상승의 모양새인가 혹은 좀 특별한 계기 때문인가라고 본다면 역시 좀 여러 가지 호재라든지 계기가 많아서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자, 지금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낙후된 도시 또 여러 가지 이 주택 불균형, 양극화 문제를 좀 해결하는 전반적 개선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은 좀 재개발 호재 같이 바라보기도 하고요. 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표를 보게 되면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네네. 이를테면 올 2, 4분기의 그 지가 상승은 작년에는 같은 기간 동안 0.68% 올랐다면 네. 올해는 지금 1.1%가 올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호재가 돼서 네네. 예컨대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생 뉴딜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요인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은 도시 재생은 아직도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떤 것으로 추진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에 의해서 이 땅값이 올랐다 하는 것은 조금은 그냥 넘겨짓기식 일종의 네. 진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처럼 뭐 이 대단히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다라고 말하는데 역시 아직 뚜껑이 안 열렸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없고 기대만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도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고정 코너에서도 참여정부 때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도 정책 변화를 앞두고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마구 뛰는 것 아니냐. 막 급하신 분들은 무리해서라도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난 정부하고 이번 정부의 비교는요. 네네. 과거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비교를 해보면 이게 뭔가 좀 시사점이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와서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뭐 집값, 땅값 뭐 이런 것이 오른 이 추세는 네네. 사실은 뭐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보다는 네. 지난 두 번의 그 보수 정권 동안 네네. 풀었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네네. 특히 2014년 소위 논믹서부터 네. 풀었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전면적인 규제 완화 대출 이런 관련도 것들이 그렇고요. 네. 지난 한 3, 4년 동안 계속 효과를 발휘하다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다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새 정부가 지금 뭐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네.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동산 여러 가지 거래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부동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건 예. 마치 김대중 정부 때 이 IMF 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많이 네, 그렇죠. 규제 완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001년부터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락을 이루는데 네. 그 유산을 바로 새 정부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가 네네. 초기에 이어받으면서 부동산 그 시장 열기가 계속 이제 확장이 됐던 것이죠. 예.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이어지는 맥락을 봐야 되는군요. 뭐 규제에 대한 반작용 혹은 뭐 미리 사전에 어떤 그 정책 제도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오르는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이어져 오는 어떤 흐름 추세와 연관이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예. 네, 땅값이 지금 2010년 11월 이후 6월까지 지금 80개월 정도 소폭 상승세인데요. 이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상폭에 대해서 좀 예민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상승세나 오름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물가 상승률이 1%, 2% 내외에 불과한 것인데, 네. 이게 이제 비생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동산, 특히 토지 같은 것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는 네네. 사실은 이게 건강한 어떤 경제 활동 분야로 이렇게 자금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거 투기적인 어떤 그런 지대추구형 경제 활동 부분으로 이게 그 여러 가지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자원 배분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네. 경제가 이제 건강하게 돌아가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집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네네. 어떤 그런 그 적정한 가격으로 뭐 그게 임대 주택이 될지 혹은 매매 주택이 될지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어렵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바로 뭐 집값, 땅값 상승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땀 흘려 버는 속도보다 이 자본을 버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문제다라는 얘기인데 그 추세에서의 어떤 문제의식이 땅값에도 같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역별로도 좀 특이합니다. 예전에는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양극화 얘기도 했었고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세종시가 3% 가까이 올랐고요. 제주가 2.65. 좀 지역과 수도권을 구분할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 지역 편차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제가 보건대 이 땅값 상승은 기본적으로 지난 4, 5년간 집값 상승의 연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보게 된다면 역시 이제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 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센텀 지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 같은 곳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네네. 그다음 제주도는 워낙 이제 이 중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구라든가 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단지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값이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시군별로도 시군구별로도 이 부산 해운대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평택에 이제 국제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면서 그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있지만, 네네. 전국적으로 값이 오르는 것은 역시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주택 부분에서 토지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땅값도 역시 이 주택 가격과 연관성에서 더 봐야 되는군요. 앞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물가 변동률을 뛰어넘는 땅값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땅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정부가 나서거나 이것 역시 좀 예의주시해서 좀 제도적 환경에서 약간 좀 잡아야 하지 않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인가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진단을 지난 정부 여러 규제 완화의 결과들이 집값 상승에 이어서 땅값 상승까지 오기 때문에 네네. 그 상승 요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네.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거시경제에 대한 여러 후유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네. 아마 정부가 이 강도 높은 이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인지 안 내놓을 것인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다 보고 있습니다. 네. 세제라든가 그다음에 투기 거래 허가 지역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특히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하나하나 검토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집값 땅값이 무분별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저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관성의 측면, 이미 달려오고 있던 방향에 대해서 좀 바꾸기 위한 측면에서의 어떤 지난 정부의 정책 재점검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증세 논란에서도 부동산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보유세 같은 것들, 다시 말해서 규제책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은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보유세를 올린다 해가지고 당장은 시장 과열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겠는데,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본적으로 당장의 문제를 잡는다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우리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정책으로 이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세제라는 것이 서구 선진국에 비한다면 굉장히 원시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구 선진국이 보유세 중심이고 거래세가 이제 그 부차적인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네. 거래세가 오히려 중심이고 보유세가 이제 부과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선진화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부동산을 이제 갖게 되고, 갖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또 갖게 됨으로써 부동산 자체가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서민 주거 불안이 계속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낳는 하나의 까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세제의 정상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유세 같은 것을 최소한도 선진국의 어떤 그런 평균 수준까지는 우리가 올려야 되죠. 이를테면 1%까지는 올려야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주택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우리가 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간에 과열되어 있는 편중되어 있던 주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 배분, 땅, 집 이런 자원 배분의 문제에서도 좀 변화가 예고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소중한 방송 내용이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문자로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상반기 땅값이 좀 대부분 다 올랐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고요. 또 이 땅값이 오른 배경은 역시 집값이 올랐고, 집값이 오른 배경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부양 의 영향이다 이런 분석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 달리 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적인 인상분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땅값, 이 지가죠. 한자로는 이 부분은 사실 토지의 거래나 세금 책정 따위에서 정해지는 건데 기초자료가 되는 게 바로 표준 공시지가 같은 것들입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뿐 아니라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용되는 땅값이 기초자료가 되고 땅값의 기초자료가 되고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도 마련되고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오른다는 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집값 같은 경우에는 생활, 거주, 편의, 여러 가지 입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를 수 있지만 땅값의 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좀 다른 큰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좀 경제 활성화 기여하자 이런 의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땅값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 이슈, 금주의 이슈 시작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생생경제에서 매일 가쁜 호흡으로 매일매일의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긴 심호흡처럼 뉴스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 톱 이슈.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참 안타까운 뉴스고 저희가 사실은 못 다룬 아이템이긴 한데요. 돈 때문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왕으로 불리는 분 극단적 선택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1세대 그러니까 토종 브랜드가 이제 정착하기 굉장히 힘든 커피 시장에서 1세대였던 KH 컴퍼니의 강훈 대표가 정말 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네네. 이분은 할리스 커피, 카페베네, 커피 전문 브랜드를 잇따라 히트시킨 프랜차이즈 업계 1세대 성공 신화를 올렸습니다. 네. 전형적인 셀러리맨 출신이에요. 아, 네. 1992년에 신세계백화점에 입사를 해서 스타벅스라는 스타벅스에서 브랜드를 이제 런칭하는 TF팀의 일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네. IMF 시절 이제 독립을 합니다. 당시 이제 국내 첫 커피 전문점 할리스 커피를 오픈해서 성공 가도를 달렸고, 네. 카페베네를 300호점까지 오픈하니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왔냐면, 국내 커피 전문점이 해외 공룡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를 이겼다. 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카페베네를 떠나서 독립적인 브랜드, 망고식스라는 이제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네. 당시에는 이미 이제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였거든요. 네네. 이제 무리하게 확장하고 부채 끌어쓰고 이러다가 2015년부터 연속 적자였던 겁니다. 아, 네. 이러자 이제 임직원들 임금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 못하니까 네. 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 개인의 어떤 무리한 투자나 선택보다도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거 이미 시장 포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커피 전문점이 편의점과 치킨집을 합친 수보다도 더 많다. 네. 라는 겁니다. 이 4월 기준 전국에 이제 커피 전문점이 9만 곳을 넘는데요. 3년 새 2배 늘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인기가 많은 곳은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데는 워낙 권리금 그리고 임대료가 비싸죠. 근데 이제 나머지 커피 전문점 문을 닫는 곳도 많은데요. 네. 시장이 이렇게 과포화 상태다 보니까 커피 전문점의 1년 이상 생존율이 55%입니다. 아, 네. 새로 문을 여는 커피 전문점 절반 가까이가 망하는군요. 1년도 안 돼서 망한다는 거고요. 특히 강 대표와 함께 2013년 국내 최다 점포 보유했던 카페베네의 김성관 창업주 역시 경영난으로 물려났어요. 2015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좀 외형 성장, 양적 성장에만 좀 몰두한 게 아니냐. 이번 기회에 어떤 프랜차이즈 산업의 좀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양적 성장이 가져오는 폐해는 이제 드러났고 다른 방식의 구조 변화나 질적 성장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당장 이 망고식스 매장 운영하시는 가맹점주들은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망고식스도 있고요. 주스식스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여기 각각 100여 개, 220여 개 합쳐서 300개가 넘습니다. 네. 근데 이미 지금 협력업체 대금 지급도 불투명하고 본사는 자본금을 다 까먹고 이런 상황이고요. 본사 네. 직원도 2-3명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표 사망과 함께 기업 회생 신청에도 지금 빨간 불이 켜진 셈인데요. 네네.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본사로부터 물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스스로 제품 원료 조달했다고 하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가능성은 맞지 않지만 타사로 매각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출자 전환하거나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낮다. 때문에 이제 적자는 가맹사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로 이탈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호시키 두 마리 치킨 때 말했던 오너 리스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오너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사실은
좋아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퇴직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조심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목돈이 들긴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게 특별한 기술 없이 본사의 매뉴얼대로 하면 네. 적어도 이제 뭐 실패할 확률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제가 이제 가맹점 하루 평균 114가 생겨나면 66개가 문을 닫습니다. 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억대 투자금 들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죠. 10년 이상은 해야 본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프랜차이즈를 해서 성공한 확률 브랜드가 한 1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아이템이 유행성, 단발성 상품이 아닌지 정말 10년 이상 롱런이 가능한 건지 네. 그리고 본사 가맹점이 좀 튼튼한지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하려는 가게에 같은 가게에 가서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네. 장단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다른 브랜드의 똑같은 커피 전문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세 그리고 또 여기다 최근에는 최저임금까지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인건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감안해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한번 이제 망하게 되면 거의 재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정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부분도 그렇겠지만 정말 또 새로운 이 일생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말씀이었습니다. 자, 3% 성장. 약간 좀 정부가 3%에 좀 집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걸 달성하느냐 마느냐의 최대 변수는 오히려 환율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네. 당초 우리 올해 예상할 때는 한 달러당 1,200원 얘기했는데 네. 지금 오늘은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1,110원 선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넉 달 만에 최저인데 왜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느냐. 달러화가 주요 통화국 대비 13개월 내 최저라는 겁니다. 네. 미국이 점진적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네. 이번 달 FOMC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네. 이 얘기는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전제 조건이 실업률과 인플레인데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어졌다는 건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기대만큼 강하지 않다. 아. 금리 인상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때문에 이제 이 얘기는 원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 원화가 강세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배경도 있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면 사실 엮여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뭐 당장 증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수출, 성장률 이거 직접적으로 숫자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분기 경제 성적표 0.6%였죠. 전기 대비 1분기 1.1%에 비해서 절반 정도에 그쳤는데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증가했는데 수출과 건설 투자가 줄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 가격 경쟁력,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설 투자 다음 달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3% 달성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수출이 버텨주지 않는다면 네. 건설 경기가 버텨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좋은 상황에 추경까지 더해서 3% 그리고 세계 경제 어떤 회복세에 같이 물결에 몸을 싣는다라고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데 의외의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그 상황도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안팎으로 사실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경제라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여행과 항해를 하죠. 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려도 휴가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일상을 떠나서 가족과 함께 추억 만드는 이 휴가. 툭하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휴가철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뉴스들도 많이 나옵니다. 저가항공 늘 고질적인 문제를 가져왔고요. 숙박업체 심지어 온라인 거래상에 사기까지 요즘 있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몰리고 가족들이 떠나는 휴가철이 조금 유쾌해야 되는데 계속 불쾌함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소비자 피해 어떤 점들이 우려되는지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또 제도적인 제안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 가지 이 휴가철 관련해서 늘 많이 모니터링하고 또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네. 뉴스를 보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섰다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가철 소비자들은 좀 불안하다, 여전히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 좀 어려움들이 많은 부분들일까요?
네, 열심히 단속을 해도 휴가철이 다가오면 매년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이제 바가지 요금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물품 구입이나 뭐 숙박 같은 경우들도 이제 온라인 거래, 특히 이제 휴대폰에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가 이제 휴가철인 7, 8월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소비자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휴가 가기 전에 물놀이나 캠핑용품 거래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서요. 네. 숙박시설, 워터파크 입장권, 교통이나 항공권 같은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 간 거래를 하면서 그렇죠. 사기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긴급이나 최저가라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데 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이제 사기로 인한 그런 피해들이 이제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네.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바가지 요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가지 요금이나 이제 자릿세 요구하는 이제 피해를 경험하시게 되면 네. 영수증 같은 입증 자료를 꼭 확보하셔가지고요. 네.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좀 네.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네. 근절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거 보통은 불만만 툭 털어놓고 말았는데 그 증빙 자료를 갖고 신고를 해야 이게 좀 근절될 수 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안전, 교통, 저가 환경 지금 주제가 많은데 좀 뒤에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어제도 지금 인터넷 은행 열풍이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바일 거래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펜션이나 호텔 좀 계획을 세워서 여행 가면 좋지만 보통 바빠서 못 그러시잖아요. 이 모바일로 예약했다가 날짜를 착오하고 바꿔야지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이제 휴가철 성수기가 되면 이제 숙박시설을 예약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네. 관련한 이제 소비자 피해도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최저가나 긴급 처리라면서 이제 빠른 결제를 이제 유도하게 되는데 네. 일정 변경이나 취소하려고 하면 이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네, 맞습니다. 있거나 아니면 아예 취소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요. 계약 전에 거래 조건 같은 것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모바일로 이제 최근에는 예약을 많이 하시는데 작은 화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실 모바일 결제는 결제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날짜 같은 경우들을 착오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소비자들이 이제 주의를 하는 것이 일단은 좀 필요하고 네. 일단 이제 1시간 이내에 취소 처리는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네. 이 부분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시간 이내 취소 처리 가능한데 전화했더니 안 된다 이러면 잘 따지셔야 되고요. 그런 증빙 자료나 네. 이런 것들 꼭 여러분 스스로 챙겨야 된다라는 것도 기본 대처 요령입니다. 네, 소비자 연맹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비자 연맹에도 신고해 주시면 또 함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함께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 지금 세계적으로 항공사 갑질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저가 항공 봤더니 여전히 소비자 불만들이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현재 어떤 정도 상황입니까? 네, 이제 교통편도 사실 소비자 피해서 예외가 아닌데요. 항공 관련해서 지연이나 이제 결항되는 네. 소비자 불만들이 많은데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비용 항공의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생기는 이제 지연 결항과 관련된 이제 소비자 불만들이 이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당연히 지켜줘야 그렇겠죠.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들이 불만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을 핑계로 해서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자들의 이제 부당한 행위를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네. 사실 이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시간을 마음대로 지연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꼭 감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전 정비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지킬 수 있는 운항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단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사실 저가항공 몇 번 이용해 보면서 한 번도 제 시간에 출발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좀 너무 값싸게 운행하려고 지금 부랴부랴 비행기 정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이 될 정도인데 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소비자연맹의 소송도 진행 중이죠. 지난 겨울 제주도에서도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이 저가항공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항공이 대표적으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제 큰 이제 소비자 정보가 매우 부족한 소비자 권익이 취약한 분야인데요. 지난 6월 1일 이제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서 인천으로 운항한 이제 진에어의 경우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15시간 비행기가 지연되는 동안에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자들을 이제 우롱한 그런 행태들이 있었고 네. 소비자 안전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소송의 이유이고요. 네네. 이제 소비자 안전을 핑계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제 항공사들의 지연 결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네. 항공사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이제 소송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저희가 목적이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15시간이나 결항하고 굉장히 큰 불편.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폭설이 한번 제주도에 내려서 결항됐을 때도 저가항공 네.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게 연락도 통보도 안 오고. 되기 네. 때문에 정말 노숙을 네네. 하셨거든요. 말 그대로 풍찬 네네. 노숙을 했는데 네. 자, 좀 소송을 통해서 이 소비자의 동등한 지위를 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저희가 또 진행 상황 보고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피해 소비자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또 불편 겪으셨던 분들은 한국소비자연맹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 YTN 단독 보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놀이기구 네. 하나 날아가는 바람에 사람이 네네. 죽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네. 여름철에 특히 여행 가면은 수상 레저 또 안전 이렇게 놀이기구 많이 이용하는데 이 네. 안전도 좀 걱정되거든요. 소비자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시설과 관련된 안전 부분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네네. 경향이 소비자들이 있는 지식도 것 없고.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안전 시스템을 갖추는 차원에서 이걸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일단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소비자들은 이제 수상 레저를 하거나 이제 물놀이를 하거나 할 경우에서는 이제 안전 수칙을 매우 잘 지키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소비자들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하지만 사전에 이 안전 놀이시설 레저가 안전한지는 지자체와 또 해당 관리단체들이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또 부랴부랴 움직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꼭 한번 확인 여부 물어라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네. 안전점검 받았나요라고 한번 물어보고 타시기 바라고요. 네, 결국 개개인도 잘 해야겠지만 좀 시스템이 아직도 이 휴가철에는 교통, 안전, 숙박 좀 소비자들이 아직도 약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여러 갑질 대책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대책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제도나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로 이제 나뉜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네. 한동안 안전 관련해서 사실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안전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안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이 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통해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작동하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쨌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사회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시스템 결과적으로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좀 다 같이 혹은 그 다 같이의 의미에서의 정부도 좀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올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 오늘 내용 좀 꼼꼼히 따져서 미리 피해 안 입으시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여름철인데요.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로 여름이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경제의 소리는 다양한 경제 현장의 소리로 이게 우리 경제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코너고요. 이혜선 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더워서 밤에 잠 못 자는 분들 많으시고요. 맞아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전화 사실. 3번은 깨요. 네. 네. 그래서 좀 잠 못 이루는 이 밤을 피하려고 특이한 장소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열대야 현상에 지친 나머지 더위를 떨쳐내야 되잖아요. 네. 하다하다 못해 이제 여기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요즘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이 특별한 피서지 과연 어디인지 소리로 잠시 같이 만나보시죠. 네. 네, 이 소리
저도 워낙에 자주 가는 곳이어서 아주 익숙할 것 같아요. 마트네요, 마트. 네, 좀 익숙하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가 네. 대형마트입니다. 네. 요즘 대형마트에요. 야간 쇼핑객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야간 쇼핑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한 대형마트의 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야간 쇼핑객 비중이 28%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상반기 전체 야간 쇼핑객 수에 비교하면 4.1% 증가한 수치인데요. 평소에도 약 25%의 야간 쇼핑객이 있습니다만 네. 여름에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혹시 야간에 대형마트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밤 12시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24시간 영업을 하는 마트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밤에 밤근무를 할 때였는데 퇴근하고 네. 여름철에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 좁기도 하지만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걱정되죠. 예, 잠시 이제 산책 겸 물건도 살 겸 뭐 맥주도 한 캔 살 겸 해서 네. 산책 가는데 이렇게 필수하시는 분이 소수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은 부쩍 늘었네요. 맞아요. 예전에 밤 12시에 찾아갔을 때는 아마 마트가 좀 한가했을 겁니다. 네. 저도 이 늦은 시간에 과연 누가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러 올까 좀 궁금해하면서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제 장을 보러 온 신혼부부의 모습도 좀 쉽게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식재료를 고르는 남자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또 간단한 식재료만 몇 개 딱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진짜 그야말로 장을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저는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주로 시시코너 위주로 돌아다니는데 네, 물건 안 사시고. 예, 네. 물건도 사는데요. 일단 네. 시시코너 먼저 확인하고 다닙니다. 자, 어떤 것들을 살지도 궁금해요. 이 밤에 나와서. 네, 딱 이 시기에 좀 잘 팔리는 품목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우선 에어컨하고 선풍기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 네. 네, 에어컨은 작년에 비해서 54.3%, 네. 선풍기는 86.8%가 증가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밤에 이게 하도 더우니까 집에서 참다 못해 나와서 그냥 바로 선풍기를 사셨던 게 아니었을까 네. 좀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중에는요. 맥주 판매량이 12.3%, 냉동 피자는 68.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야, 결국은 이 밤에 다 드시면 좀 야식이에요. 안 좋은데. 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약간 한적하고 숲이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네. 창문만 열어놓으면 우린 여름 에어컨 없이 나가 괜찮아라고 하시더니 얼마 전에 어느 브랜드의 에어컨이 제일 좋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더위가 그 정도로 나와서 에어컨을 구매하게 될 만큼 네. 덥다 이런 얘기고 밤에 나와서 에어컨 선풍기 사는 것 굉장히 절박하게 사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여름에 더위가 좀 소비자분들의 생활 패턴, 경제 그렇습니다. 패턴도 조금씩 변화를 네. 시키고 있는데요. 즉석식품 판매량이 늘었다는 점도 맥주를 많이 팔았다는 것 참 특이하네요.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게 저녁에 날이 너무 더우니까요. 사실 요리를 하는 것조차도 맞아요. 좀 네. 부담스러운 거죠. 제가 찾아갔을 때도 카트에 초밥이나 치킨, 김밥 같은 즉석조리 식품을 한가득 담아가는 소비자분들의 모습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 대형마트에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진덕호 씨에게 야간 쇼핑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네. 7월 들어서 눈에 띄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하절기에는 객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긴 한데 금년 여름에는 더더욱이 좀 눈에 띄게 많이 늘었고 실제로 월요일부터는 계산대가 많이 좀 밀릴 정도로 객수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1인 가구에서 이제 소달량의 품목들에 대한 매출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일단 하절기니까 시즌에 맞게 지금 뭐 수입 맥주라든지 관련 품목들을 좀 늘려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대부분 1인 가구들이 그 젊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대의 고객들이 많이 좀 집중돼서 늘었습니다. 실제로 그 야간 객수가 늘어난 만큼 즉석조리 식품이나 뭐 축산, 수산, 당일 생산한 상품들을 야간에 빨리 좀 소진하기 위해서 할인을 좀 빨리 쳤었는데 지금은 야간 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할인 시간을 한 30분 정도 늦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사실 특히 신선식품 중에 회 종류 있죠. 네. 약간 늦은 시간에 가면 대폭 할인됩니다. 50%. 맞아요. 예. 그리고 고기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이것도 좀 늦추시는군요. 역시 마케팅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군요. 네. 그래도 할인 상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할인 시간에서 조금 늦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할인 행사가 보통 빠르면 9시나 9시 30분부터 맞아요. 할인을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저녁 10시에 딱 가시면은요. 한창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조금 빨리 도착하셨다고 해도 일부 품목은 좀 일찍 할인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요거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구 수가 안 줄고 있어요. 인구는 주는데 가구 수가 안 준다. 즉 1인 가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마트도 역시 그런 쇼핑 트렌드를 좀 그런 인구 트렌드를 반영한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가족 형태가 있다고 하면은 이 각 가구에서 즉석조리 식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즉석조리 식품이나 뭐 수입 맥주 이런 게 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 맞벌이 가구가 늘어났다는 점도 야간 쇼핑객이 증가한 이유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를 하면 둘 다 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주말에 다 한꺼번에 일주일치 장을 몰아서 보기는 요리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네. 또 식재료를 다 소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특히 평일에는 퇴근하고 나서 대형마트를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늦은 시간 대형마트를 찾아온 소비자분들의 이야기도 좀 담아봤는데요. 소리로 같이 만나보시죠. 네. 저녁 반찬 사러 나왔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근무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로 저녁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왔더니 옛날보다는 손님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번에 한번 일요일에 왔는데 주차를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저녁에 되면 뭐 이런 물건들은 세일을 좀 더 많이 하더라고요. 20에서 30% 정도. 고기나 해산물 장 보러 왔습니다. 비싸긴 한데 요즘 할인 상품도 있어서 그런 거 찾으러 옵니다. 집에 더우니까 그냥 뭐 밖에 쇼핑하러 나오면 시원하니까 저녁도 먹고 뭐 물건도 사러 나오는 거죠. 전통시장은 오히려 밤에 안 하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밤에 쇼핑하기가 사실은 더 좋죠. 주부 입장에서 세일하는 거 많았으면 좋겠고요. 덥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서 딴 때는 요 시간쯤에 오면 많이 한가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냥 체감하기로는 한 배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다 비슷비슷하실 것 같아요. 특히 더운 여름날 앞서 얘기 나왔지만은 집에서 막 음식하고 하면 또 땀나고 덥고 하잖아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 많네요. 사실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상생은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제는 소비자의 생활 패턴이 좀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대형마트가 그냥 무조건 좋아서 간다고 하기보다는요. 여름밤에 대형마트에 가서 더위도 좀 피하고요. 할인 상품을 구입해서 생활 물가 상승도 조금이나마 피해보겠다는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비자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여름에 무더위를 피하는 곳이 은행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맞아요. 나와서 동네 할머니들 쫙 은행에 앉아 계셨거든요. 네, 정수기 물 마시고요. 예, 마트가 네.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좀 네. 생활 공간으로서의 변화가 있네요. 네. 자. 이혜선 경제캐스터 오늘까지 저희 캐스터고요. 사실은 네. 잘 됐습니다. 더 좋은 곳에 취직해서 또 다른 소리를 다루러 가신다고요? 네, 이제는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쪽으로 일을 하게 돼서 네네.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저 이후에도 경제의 소리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네. 앞으로의 경제의 소리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혜선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또 저희 또 짱짱한 YTN의 아주 뛰어난 캐스터들과 함께 경제의 소리 계속 담아와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고요. 새로운 뭐죠? 나는 의사다. 네. 예, 라는 팟캐스트에서 또 제작자로서 열심히 일하게 됐는데 응원드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여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혜선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땅 관련해서 사연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땅 없는 저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불안할까요? 예, 사실 저도 땅이 없는 사람인데요. 불안한 마음 이거에 대해서 좀 정부가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YTN은 늘 비타민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면서 땅 좀 갖고 있을 걸이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개발 호재 같은 것들 때문에 땅값 오르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집값 오르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라고 7292님도 사연 주셨네요. 예, 좀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9246님 땅 한 평 없는 저에게 다른 세상 이야기 같고 마음도 불안합니다 하셨는데요. 좀 시키시라고 저희가 스노우파크 티켓 9246님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